형님들, 지금 어코드 계약 앞에 서 계십니까? 잠깐만요. 혼다 코리아가 자동차 판매 사업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2026년 말 날짜까지 밝혔습니다. 어코드가 내일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5050mm 준대형 차체에 복합 18.1km/L, 전기 모터 토크 264Nm, 10 에어백에 원격 스마트 주차까지, 이 차가 지금 4천만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코드를 보던 눈이 멈추는 숫자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오토랩은 감성 빼고 숫자로만 갑니다. 혼다 철수가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뭔지 밟고 들어갑니다. 1. 혼다 철수. 이건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팩트부터 박습니다. 혼다 코리아 2016년 말 자동차 판매 사업 종료 공식화. 아직 파는데 왜 사라진다고 하냐? 맞습니다. 내일 당장 못 사는 거 아닙니다. AS가 내일부터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형님들, 차는 오늘 사고 내일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3년, 5년, 길게는 10년 보고 사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이미 종료 시점을 못 박아버린 순간 소비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차 라인업 계속 들어오나, 중고차 감가 어떻게 되나, 딜러망 분위기 유지되나, 5년 뒤에도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나,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어코드는 좋은 차입니다. 이저명 하이브리드에 204마력, 도심 연비 51 MPG. 차 자체는 지금도 경쟁력 있습니다. 근데요, 차만 좋다고 계약서에 손이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지속성, 서비스망, 중고차, 심리, 장기 보유 안전마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차도 계약서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어코드가 나빠서 밀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서 어코드를 둘러싼 안전마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2. 캠리는 살아남았지만 혼자 남은 수입 세단이 됐습니다. 캠리 좋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신뢰도, 오토랩도 이건 깔 수 없습니다. 고장 적고 연비 좋고 중고차 방어 강하고 검증된 차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코드가 빠지면 캠리는 혼자 남습니다. 예전엔 어코드랑 캠리가 서로 견제했습니다. 소비자는 둘 사이에서 고르면 되고 한쪽이 비싸면 다른 쪽 보면 됐습니다. 근데 한 축이 흔들리면 시장 구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형님들, 캠리는 더 이상 가볍게 접근하는 수입 하이브리드 세단이 아닙니다. 차값에 보험료, 수리비에 부품값, 대기 기간의 수입차 유지비, 이걸 다 놓고 계산하면 캠리는 분명 좋은 차지만 누구에게나 쉬운 답이 아닙니다. 그 순간 국산 준대형 하이브리드가 올라옵니다. 바로 K8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가격이 겹치고 용도가 겹치고 고민하는 사람이 겹치니까 캠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캠리만 보고 계약하는 건 손해입니다. K8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3. K8은 광고가 아니라 현실 계산으로 올라온 차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오토랩 K8 광고 아닙니다. K8 단점 있습니다. 옵션 올리면 5천만 원 넘습니다. 그랜저보다 이름값 밀립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랜저만큼 강하냐고 하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시장이 바뀌면 같은 차도 위치가 바뀝니다. 예전 K8은 이랬습니다. 그랜저 옆에 있는 애매한 차. 지금 K8은 이겁니다. 국산 AS망 안에서 굴릴 수 있는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어코드 시간이 끝나가고 캠리가 비싸 보이고 수입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한국에서 사기 수리하기 쉽고 2열 넓고 트렁크 크고 연비 좋고 기름값까지 막아주는 준대형 세단. 이 조건을 전부 걸면 K8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차가 하루아침에 괴물이 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 차를 다시 보게 만든 겁니다. 4. 차체부터 이미 한 체급 위입니다. 숫자 들어갑니다. K8 전장 5050mm, 변폭 1880mm, 전고 1455mm, 축거 2895mm. 형님들, 이거 중형 세단 아닙니다. 5m 넘는 준대형 세단입니다. 어코드가 전장 4895mm, 캠리가 4920mm, K8은 그 위에서 놉니다. 근데 크기만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가 세단 사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 혼자 타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족 태웁니다. 부모님 모십니다. 아이 태웁니다. 장거리 갑니다. 2열 씁니다. 트렁크 씁니다. 그래서 축거 2895mm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2열 레그룸으로 직결됩니다. K8은 앞자리만 보는 차가 아닙니다. 2열까지 팔아먹는 차입니다. 어코드와 캠리, 좋은 차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준에서 K8은 처음부터 한 체급 위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가격표를 다시 보게 만드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5. 하이브리드 숫자 1.6이라고 얕보면 당합니다. K8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서 꼭 이런 댓글 나옵니다. 5미터짜리 차에 1.6? 형님들, 숫자 보고 말해야 합니다. 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엔진 최대 토크 27.0kg/m, 전기 모터 최고 출력 47.7kW, 전기 모터 최대 토크 264Nm, 17인치 기준 복합 연비 18.1km/L. 이게 핵심입니다.
5050mm짜리 준대형 세단이 복합 18.1km/L를 찍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K8 하이브리드니까. 이 차는 제로백 자랑하는 차가 아닙니다. 출근길, 퇴근길, 정체길, 도심주행, 거기서 전기 모터가 먼저 밀어주고 엔진은 필요한 순간에 큰 차체는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3.5 가솔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차입니다. K8 하이브리드는 지갑을 방어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갑을 지키는 차가 더 무섭습니다. 47.7kW 모터, 숫자보다 체감이 큽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중요한 건 최고속이 아닙니다. 출발감입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부드러움입니다. 엔진 개입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47.7kW, 모터 토크 264Nm. 이 숫자는 저속에서 살아납니다. 주차장에서 조용히 움직일 때, 신호 바뀌고 출발할 때, 골목에서 부드럽게 빠져나갈 때, 정체길에서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할 때, 그때 체감됩니다. 실제로 K8 하이브리드 타본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질감이 없다고, 조용하고 경쾌하다고. 이 차를 스포츠 세단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매일 타는 하이브리드 세단으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조용하게 출발하고 기름 덜 먹, 큰 차체로 편하게 가고 국산 AS망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게 K8 하이브리드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7. 최신형 K8 얼굴이 바뀌면서 애매함을 지웠습니다. K8 예전 얼굴 솔직히 애매했습니다. 호불호 강했고 그랜저 옆에 서면 존재감이 묻혔습니다. 근데 최신형은 다릅니다. 세로형 헤드램프, 와이드 LED 라이트 스트립, 기아 최신 패밀리로. 로고 위치도 범퍼에서 후드 하단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전 K8이 곡선으로 어정쩡했다면 최신형은 훨씬 날카롭게 정리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부분 짚습니다. 전면부가 완전히 새로 바뀌었고 세로형 헤드램프가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후면은 앞보다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짜 머플러 장식 덜어냈습니다. 형님들, 가짜 머플러 이거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배기구 흉내만 내는 플라스틱 장식, 이 눈속임은 이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K8은 최신형으로 오면서 예전보다 훨씬 덜 애매해졌습니다. 그랜저보다 날카롭고 캠리보다 크게 보이고 어코드보다 국산 준대형 느낌이 강합니다. 디자인만으로 모든 걸 이기진 못해도 적어도 이제 계약서 앞에서 얼굴 때문에 망설이는 일은 줄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K8이 국산 준대형의 장비빨을 제대로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8. 실내는 화면보다 피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내 들어갑니다. 요즘 차 다 화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스플레이 크기만 말하면 재미없습니다. K8 실내에서 봐야 할 건 피로도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내비게이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프레임리스 룸미러, 전자식 변속 다이얼, HUD, 에르고 모션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이 목록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운전자를 덜 피곤하게 만드는 장비가 많다는 겁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시트 안쪽 공기주머니가 자세를 잡아주고 피로를 줄입니다. 하루 왕복 100km 타는 형님들, 이거 한번 익숙해지면 못 돌아갑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차 안에서 쉬는 기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K8이니까 HUD, 시선을 덜 움직이게 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 이게 체력입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기아 공식 콘텐츠에서 음악가가 K8 오디오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하나하나의 질감이 들린다고. 정숙한 하이브리드 실내의 메리디안 사운드,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조용한 이동 공간이 됩니다. 어코드 실내는 실용적이고 단순합니다. 캠리 실내는 검증된 안정감이 있습니다. K8 실내는 국산 준대형답게 편의 장비를 쏟아붓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10.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방지턱 전에 준비하는 차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건 그냥 승차감 좋다는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방지턱을 밟고 놀라는 차가 아닙니다. 달기 전에 준비하는 차입니다.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로 앞에 있는 노면을 미리 보고 서스펜션을 먼저 조절합니다. 이게 고급 세단의 감각입니다. 물론 K8이 제네시스 GH10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산 준대형 세단에서 이런 장비가 들어왔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한국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방지턱 많습니다. 맨홀 많습니다. 포트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요철 천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큰 세단은 서스펜션 세팅이 생명입니다. 캠리와 어코드가 하이브리드 효율의 강자라면 K8은 한국 도로에서 편하게 타는 쪽으로 답을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한국에서 타는 차니까. 11. 안전장비, 이제 국산차를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전도 봐야 합니다. K8은 10에어백 시스템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계 갈림,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형님들, 이 정도면 예전 국산차 아닙니다. 특히
HDA2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거리 유지하고 차로 중앙 잡아주고 조건 맞으면 차로 변경 보조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장거리 운전자에게 체력입니다. 하루 왕복 80km, 100km 고속도로 출퇴근하는 형님들, HDA2 한번 익숙해지면 못 돌아갑니다. 안전 하차 보조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데 문 열려고 하면 위험을 감지합니다. 아이 태우는 집에서는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사고를 막는 장비입니다. 후석 승계 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차라면 이런 기능은 스펙표 장식이 아닙니다. 실제 안전입니다. 12. 주차편에 큰 차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K8은 큽니다. 전장 5050mm. 이 정도면 주차장에서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편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진 가이드 램프, 스마트 파워 트렁크, 트렁크 골프백 4개, 보스턴백 2개 적재. 이런 기능들은 영상에서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 사고 나면 매일 체감됩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차 밖에서 전진 후진시키는 것, 후진할 때 바닥에 가이드 램프 비치는 것, 트렁크 앞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생활편입니다. 어코드와 캠리가 검증된 하이브리드 세단이라면 K8은 한국 생활 패턴에 맞추어 장비를 쏟아부은 세단입니다. 수입차보다 감성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편합니다. 이게 국산차가 무서운 부분입니다. 13. 가격표. 절대 싸다고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격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싸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4,206만원, 베스트 셀렉션 4,357만원, 노블레스 4,611만원, 시그니처 4,966만원, 시그니처 블랙 5,102만원. 옵션 넣으면 더 올라갑니다. 형님들, 이거 절대 싼 차 아닙니다. 5천만원 넘는 국산 하이브리드 세단. 이 말 들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돈이면 수입차가지. 맞습니다. 그 반응 정상입니다. 오토랩도 이 부분은 절대 덮지 않습니다. K8 하이브리드는 가성비 끝판왕이 아닙니다. 싸서 무서운 차가 아닙니다. 근데요, 계산해보면 버리기 어려워서 무서운 차입니다. 공간, 연비, 병숙성, AS망, 편의장비, 안전장비, 주차 편의, 국산 유지비. 이걸 전부 합치면 K8은 단순 가격표보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K8은 무조건 풀업이 답이 아닙니다. 옵션 욕심내면 가격이 금방 무거워집니다. 이 차는 내가 필요한 옵션을 잘라서 고르는 차입니다. 가격표 잘못 보면 호구가 되고 제대로 보면 현실적인 카드가 됩니다. 14. K8의 진짜 적은 그랜저입니다. K8의 진짜 적, 어코드 아닙니다. 캠리 아닙니다. 그랜저입니다. 한국에서 준대형 세단하면 결국 그랜저입니다. 인지도, 중고차 방어, 어르신 선호도, 법인차 이미지, 가족차 이미지 전부 그랜저가 강합니다. K8은 여기서 늘 손해를 보았습니다. 차는 괜찮은데 이름값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K8을 고르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남들 다 타는 그랜저가 싫다. 조금 더 날카로운 디자인이 좋다. 기아 최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국산 준대형은 필요하지만 뻔한 선택은 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K8은 맞습니다. 그랜저가 정답처럼 보이는 시장에서 K8은 다른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코드가 흔들리고 캠리가 비싸 보이는 시점에는 그 다른 답안지가 더 크게 보입니다. K8은 그랜저를 완전히 이긴 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랜저만 보던 사람을 멈추게 만들 정도의 숫자는 갖췄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15. 어코드 계약자는 지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코드 계약하려던 형님들, 차만 보면 어코드 좋습니다. 부드럽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코드 좋은 차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코드를 신차로 사도장기 보유가 편하냐? 입니다. 나는 이 차를 3년 안에 바꿀 건가? 5년 이상 탈 건가? 중고차 감가를 감수할 건가? 브랜드 판매 종료 이후 심리적 불안을 감수할 건가? 수입 하이브리드 만족감이 그 리스크보다 큰가? 이 질문에 그래도 어코드라면 사면 됩니다. 그 선택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지비, AS, 감가, 가족, 편의성까지 보는 형님이라면 K8을 다시 봐야 합니다. 어코드가 나쁜 차라서가 아닙니다. 시장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16. 캠리 계약자는 K8을 같이 봐야 합니다. 캠리 계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캠리는 강합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신뢰도는 아직도 막강합니다. 오토랩도 이건 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캠리를 사려는 형님들은 가격과 체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캠리의 무기는 효율과 신뢰도, K8의 무기는 체급과 편의 장비, 국산 AS망,
싸움 방식이 다릅니다. 캠리는 오래 타는 믿음의 차, K8은 한국에서 편하게 굴리는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캠리를 까려고 K8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캠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어코드가 빠지는 시장에서 캠리만 보는 건 손해입니다. K8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 가격이 겹치고 용도가 겹치고 고민하는 사람이 겹치니까 같은 돈 안에서 가장 덜 후회할 선택지를 찾는 게 계약입니다. 지금 그 선택지 안에 K8이 들어왔습니다. 17. K8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K8 하이브리드가 맞는 사람.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하이브리드 세단 찾는 사람. 수입차 AS와 감가 불안이 싫은 사람. 2열 공간과 트렁크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 조용하고 편한 출퇴근 차원하는 사람. 그랜저는 너무 흔해서 싫지만 국산 준대형 세단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K8은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반대로 안 맞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신뢰도 아니면 안 된다. 브랜드 밸류가 최우선이다. 스포츠 주행 감각을 원한다. 5천만 원 넘는 국산차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고차 방어가 최우선이다. 이런 형님들은 K8보다 캠리, 그랜저 또는 다른 선택지가 맞습니다. 오토랩은 아무한테나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에게만 맞다고 말합니다. 그게 숫자로 보는 분석입니다. 최종 결론. 형님들, 오늘 결론은 선명합니다. 어코드는 당장 사라지는 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캠리는 여전히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유지비를 넣으면 누구에게나 쉬운 답은 아닙니다. 그랜저는 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흔하고 선택지가 뻔합니다. 그 사이에서 K8 하이브리드가 다시 올라옵니다. 전장 5050mm, 축거 2895mm, 복합연비 18.1 km/L, 전기모터 47.7kW, 모터 토크 264Nm,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HDA, E2, 10 에어백,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 숫자와 기능을 전부 합치면 K8은 더 이상 그랜저 옆에 서 있던 애매한 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혼다 철수는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하이브리드 세단 시장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현실적인 차는 강해집니다. K8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무서워진 이유. 차가 하루아침에 괴물이 돼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 차를 다시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숫자부터 보십시오. 감성은 흔들리고 브랜드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남습니다. 오토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제조사 마케팅이 아닌 반박 불가능한 숫자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